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의 하나의 시사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노부부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사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라면은 저는 할아버지의 관점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인꼬부부이기도 하고 왼수이기도 한데 그것을 원수라고 하는 그런 안경으로 들여다봐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인꼬부부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여다봐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사와의 갈등 문제에서는 상사를 들여다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많은 직장인들이 이해하게 문제 상사라고 하는 그 4가지의 유형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4가지 유형의 상사는 첫 번째는 내 할 일 다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부하에게 미루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 실력이 부족해서 무능한 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업무 스타일이 엄해가지고 상당히 플렉시블하지 못한 거죠. 이래서 부하들이 아주 독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상사, 이렇게 4가지 분의 상사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가운데서 맨 먼저 내 할 일 다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상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해결점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나의 할 일 다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상사 때문에 괴롭다 하는 분들에게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분들에게도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상당히 유능한 편에 속하는 그런 부하인 경우가 많고,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단도직입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은근히 압박을 가한다, 은근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생각한데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무능한 부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무능한 부하는 이런 고민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무능하기 때문에,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사가 나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상사도 그 부하를 불러서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일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꾸지람을 할 겁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유능한 부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할 일은 다 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불러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의 장 속에서 우리말로 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만 하는 터가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터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혼자만 일을 하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직장이나 회사라고 하지 않고 아마 가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터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 때문에 불쾌감이 생기기도 하고 행복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일도 열심히 잘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선후배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인이 훌륭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내 할 일 다 하는데 라고 하는 바로 이 조건 전제는 일만 하는 것이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좁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 일만 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다는 거죠. 본인이 이야기하는 말투 또는 복장 또는 태도, 근태 문제, 이런 것들에서 상대방에게 행복감을 주기보다는 불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만 잘한다고 해서 그 일 잘하는 사람을 상대방이 볼 때 행복감이 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행복감이 들지 않고 불쾌감이 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상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잘하지만은 그 유능한 부하를 볼 때에 일 이외의 것에서 무엇인가 비호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은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직장인분들은 내가 일은 잘하는데 왜 그러나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일 이외의 것에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과연 동료나 선배에게 또는 특히 나를 미워하는 그 상사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는 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접성이고, 둘째는 유사성이고, 셋째는 상호성입니다. 이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닮은 것이 있어야 된다. 또는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상호성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상사와 부하라는 그 범위를 놓고 본다면은 어차피 같은 직장 안에서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접성이라고 하는 요건은 이미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상사와 부하로서 항상 업무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상호성도 이미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호감과 비호감이 갈라지는 부분은 어디서 갈라지느냐? 바로 유사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상사와 나와는 뭔가 전혀 공통점이 없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보면은 상사와 부하 간에 또는 선후배 간에 유사성을 찾을 때 외형적인 유사성을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대학 동문이다, 또는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다, 또는 동양 출신이다, 또는 같은 군대 출신이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상사가 부하를 꾸짖는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호되게 꾸짖다가 너는 군대도 안 다녀왔느냐? 어떤 그 군대를 다녀왔길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었는데 그 부하가 부장님, 저 해병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금방 얼굴이 밝아지면서 몇 기야? 나도 해병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외형적인 그 유사성만 입증이 되면은 바로 호감을 가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